안녕하십니까, 장원필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일본 여행에 잠깐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국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미국, 러시아, 지금 일본, 중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제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통일을 이제 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이제 세계 그 열강들이 이제 동북아에 이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힘센 강대국 사이에 틈바구니소에 끼어 있고, 힘이 약해지면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중국에도 늘 관심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이제 여행을 처음 시작한 건, 제가 이 사법연수원 1년차 때 중국 법학회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그 사법연수원에 가보면 이제 각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이 있는데, 중국 이제 법률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중국 법학회였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시진핑이 장기 독재 체제를 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21년 차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 당시 연수원 다녔으면 23년 전의 얘기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장쩌민, 후진타오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지금 시진핑이 집권한 지가 제대로 된 이제 자기 주석과 이제 당 대표가 된 지가 10년을 넘어서고 11년 차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면 20년 전이면 이제 장쩌민 시대였을 겁니다. 장쩌민이 이제 국가 주석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 개방의 여파를 많이 받고 한중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을 제가 처음 갔는데, 우리가 쭉 간 곳은 이제 북경 이제 시안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겁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중국 역사를 이제 일본사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텐데, 중국은 크게 보면 우리 아까 통상 제가 얘기 드리는 삼국지의 위초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라, 고구려, 백제 같은 겁니다. 신라는 경주를 배경으로 한 경상도 지역이고, 백제는 충청도, 전라도를 기반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공주 부여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평양을 중심으로 신의주를 쪽을 하는 이제 동북 삼성을 포함하는 이제 한반도의 북부 지방 그런 것처럼, 중국을 이제 크게 3분할 해보면 만리장성 이북인 동북 삼성은 오랑캐 사는 곳이라고 해서 되게 뭐 크게 역사에 있어서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여진족, 거란족, 말갈족, 뭐 이런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사는,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 오랑캐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이제 만리장성 이남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위초고 해서 이렇게 지금 베이징이라고 하는 북경 뭐 그쪽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뭐 그때는 북경이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었는데 뭐 크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베이징이나 이런 곳 중심으로 하는 곳이 있고, 그게 위나라라 보시면 되고, 촉이 이제 시안이 있는 그쪽입니다. 스촨 지방이 중국말로 스촨이라고 하는 이제 총나라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 지금 사천 지방입니다. 사천 요리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손고는 이제 5월, 우리 집에 옛날에 5월 동주하는 그 5월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지방이죠. 우리 양자강 이남, 양쯔강 이남의 지혜방이 이제 오나라였습니다. 적벽 이제 역적벽 대전 이렇게 나오는 그쪽이 그 양자강 이남의 적벽을 놓고서 이제 쟁피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행지는 크게 보면 세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뭐 다른 곳도 충분히 많은데, 크게 보면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총나라에 해당하는 시안이라고 하는, 지금 청두라고 하는, 중국 지리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될 텐데, 청두 이제 한국 총영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사천 지방을, 거기가 이제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이제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시 황릉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시안을 중심으로, 서안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관광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는 부산처럼 개항 개방 이후에 중국 근대화 이후에 갑자기 성장한 곳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광저우라고 해서 광주, 마카오, 심천, 마카오, 광주, 광저우 하는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된 그 상하이, 소주, 항주, 소우조우, 항저우 이렇게 하는 그쪽에 이제 권역이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고도 뭐 다양하게 이제 여행지는 되게 뭐 동북 삼성권도 있고 뭐 황하 문명을 이렇게 황하 문명권도 있고 뭐 되게 다 뭐 우리 같으면 장가게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보다 뭐 그냥 한번 놀러 가서 이렇게 풍경 보고 먹고 놀고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국을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여행을 하자면 이제 아까 수도가 있는 베이징을 이제 여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베이징을 나중에 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 아마 4살 때 갔을 때는 그 이화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화원에 이제 가 보시면 이제 이화원이 이제 서태후가 이제 인공호수를 팠는데 제가 베이징을 이제 한 3번인가 이렇게 갔는데 갈 때마다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바라보는 게 좀 알고서 가면 처음엔 규모나 풍광이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조금 자꾸 몇 번 더 가면 디테일하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지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알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행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여행 갈 때 준비하고 공부해서 가고 한 번 가고 2번 가고 이제 봄 가을에 가고 여름 겨울에 가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 사시사철 또 시간 텀을 둬서 이렇게 다녀보시면 훨씬 이제 되고 중국 여행에서 제일 기억 남는 거는 만리장성을 갈 때였습니다. 중국 여행하면 꼭 만리장성을 지금도 이제 가는데 만리장성에 가보면 사람이 많아서 우선 되게 놀라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리장성을 거의 밀듯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만리장성을 중국 사람들도 보려고 오고 세계에서 다 오는 곳이니까. 근데 그 만리장성을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올라서 이제 걸어서 올라서 쭉 보면 이제 산맥을 굽이굽이 쳐서 흘러가는 그걸 그 시대에 그 흉노적을 막기 위해서 그때 세웠던 그 장성을 축조하는 중국인의 저력 내지는 힘 이런 게 좀 놀라고 좀 무섭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죠. 뭐 그런 거 하고 뭐 중국 가보면 왕푸진 거리 이런 거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뭐 그런 것 하고 이제 중국은 자금성이 이렇게 그 인민대광장하고 이제 자금성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복궁을 뭐 저는 이제 자주 이렇게 갔었는데 경복궁의 모습하고 자금성은 영 다른 규모, 사이즈나 그 형태 이 내용이 좀 틀립니다. 사이즈 자체가 그 주는 그런 디테일한 측면도 놀랍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어쨌든 수도인 베이징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그런 것들 정도를 처음에는 이제 보고 이제 여행을 이제 하고 오죠. 그때 이제 그 시안이라고 하는 총나라 수도였던 그 서안을 이제 가보시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마용갱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최초 이제 통일왕조를 이룬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법가라고 해서 유가, 법가 뭐 이런 얘기도 쭉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백가 사상이 있어서 뭐 세계사 시간에 뭐 유교사상 공자가 이제 유가 사상을 뭐 이렇게 전파로 다녔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이제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쭉 많아가 묵가도 나오고 뭐 쭉 많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법가 사상을 가지고서 진시황이 그 천하 최초 왕조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 최초 왕조를 통일시키고 나서 사후 세계를 대비해서 그 말과 그 병사들, 마차
이런 것들을 진흙으로 빚어놨는데 그 규모나 그 모습을 정교하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그 시안을 2번 방문했는데 2번 방문할 때마다 그 디테일한 방법에 되게 놀랐습니다. 뭐 중국 이렇게 역사물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테마 세계 여행 이런 2개가 있는데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테마 세계 여행의 중국 편을 찾아서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가서 병마용경이라고 하는 그 모습 지금도 아직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발굴되는 그 해놓은 것만 봐도 그렇고 아직 발굴하고 있는 것만 봐도 2번째 가니까 확실히 처음 발굴보다 더 많이 해놨더라고요. 아마 지금 또 가면 또 더 많이 해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진시 황릉이 이제 그 숲이 이제 매장되어 있는 숲이 있습니다. 뭐 지금 수원으로만 덮여 있고 그냥 붕붕 날아다니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제 역사책에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팠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 오래된 뭐 1000년도 2000년도 더 된 그 전 시대의 그긴 하지만 그때 그런 그 권위나 그 권력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이제 서안이라는 도시를 쭉 걸어보면 도시에 오래된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벽이라는 것이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나 뭐 기장 같으면 죽성리 외성 이런데 아니면 저 서생 외성 이런데 가보면 성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막상 큰 도시를 이렇게 가로수로 저기 보면 한 6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게 성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쭉 오래된 역사적인 그때 조성된 그 원형이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런 느낌이 또 틀리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또 보통 사람들이 이제 3번째로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상해잖아요. 상해는 이제 뭐 그 동방명주탑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저도 상해를 참 많이 갔는데 한 5-6번은 간 것 같아요. 상해를 이렇게 가 보면 상해가 이제 훨씬 문화적으로 성장을 많이 한다. 처음에 갔을 때는 한 20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상해가 이제 그냥 경제 뭐 외국의 투자를 받아서 그 금융 중심지로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가보면 그 상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뒷골목 모습도 훨씬 더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현대 문명을 좀 더 금방 이해하려면 그 상해를 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상해 인근에 이제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소주라는 곳하고 그 서호라고 하는 호수를 가지고 있는 항저우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시군 한데 그 도시를 이제 가다 보면 상해만 가시지 마시고 소주 항저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면 그 남부 지방의 정치나 그 어쨌든 좀 산업이 발달된 곳들입니다. 그 절강성이거든요. 절강성에 이제 그런 그 이제 강소성 이런 강소성 절강성 이런 곳에 이제 모습들이 그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좀 산업화되고 좀 잘 사는 중국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중에 그 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산 내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중국이 먼저 만들었구나. 우리는 이런 걸 어쨌든 빨리 따라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지가 이제 제가 좀 몇 군데 이제 저도 이제 중국 여행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디테일한 게 시골 지방으로 이제 뭐 우리가 또 이제 보통 많이 가는 게 이제 백두산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동북 삼성에 이제 저는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간 거는 이제 동북 삼성을 좀 그 심양이라고 하는 그 길림성 주도입니다. 길림성 성도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심양을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조선족 동포들의 모습이나 삶의 방법들을 좀 서민적인 모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백두산을 한번 올라봤는데 그 백두산 여행지도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대기 천지를 이제 막상 올라보면 우리가 지금 아마 독도를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독도 방문했을 때 그 느낌이나 아마 태백 그 백두산을 천지를 내려다보고서 그 천지 물을 보면서 이렇게 쭉 풍경을 보면 그 감각이나 감흥이 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뭐 다른 이런 도시들도 뭐 칭다오, 청도라고 하는 청도 도시도 가보고 해남도 하이난이라고 하는 섬도 가보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놀러도 이제 골프로 치러도 이제 가고 여행도 가고 이랬는데 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역책으로 이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나 유관 역사 그리고 그 인간들 사이의 삶의 모습 이런 게 좀 어마어마하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그 세부적인 문화유산들은 그 장개석이 그 옛날에 국共내전 당시에 그 대만에다 옮겨놨습니다. 대만 고궁박물관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면 거기 중국의 고대 좋은 유물들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택동이 이제 배 싣고 가는 걸 못 가게 폭격을 해버렸으면 그게 다 수장돼서 사라졌을 텐데 그래도 그 모택동이 그래도 이 중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중에 다 찾아오면 된다 생각하고 그걸 고스란히 이제 다 이제 국共내전 당시에 다 옮겼습니다. 그런 중국 문화유산도 또 대만 가서 한번 그래 보고 중국인의 삶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중화민족이어서 중국몽을 꿈꾸고 이제 그 중화 패권을 왜 또 얘들이 찾으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을 이제 여행지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요. 한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금 현대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이라 봅니다. 뭐 북한과의 통일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시대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중국인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 중국 공산당 체제를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을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부딪혀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역사를 좀 더 이해하면 뭐 좀 차츰차츰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근데 중국인을 이제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출판 기념회 때 한번 그 축사로 모시려고 했던 김명호 교수가 쓰신 중국인 이야기 지금 9권째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 뭐 책을 뭐 팔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많고 많은 책을 읽어 나중에 중국을 이해하는데 되게 인물사적으로는 되게 크게 도움을 많이 받은 좋은 책입니다. 모택동이나 장개석 내지 그러니까 중국의 근현대사는 크게 보면 그 서태후 아편 1840년 아편전쟁 이후의 역사입니다. 아편전쟁 이후 영국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해 들어가면서 그 이제 결국에는 상해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항구를 개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인천, 원산, 부산을 개항하면서 시작하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 본격적으로 이제 침략에 들어가는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제 국공 이제 합작하는 그런 과정의 역사였고요. 모택동과 장개석이 국공 합작을 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물리치고 나서 국공 내전으로 둘이 붙어서 결국에는 이제 공산당이 이제 모택동이 성공하면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역사에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주역들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중국이 과연 어떻게 정치를 하고 서로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제 그 역사가 흘러 들어왔는지 그걸 이해하는데 아주 소설처럼 인물 하나의 얘기 재밌게 풀어놨습니다. 그런 과정을 또 읽으면 훨씬 중국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한 인간이 40년 이상 그거를 쭉 인물사적인 자료를 모아서 쓰신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작인 거죠. 우리가 그 로마인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역작이라고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다 놀라잖아요. 그 평생을 걸려서 로마인 얘기를 쓰듯이. 이제 또 김명우 교수님은 중국인 이야기라고 중국 인물사를, 중국사를,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필독서처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면 그런 걸 좀 읽으시면 그 중국을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재밌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뭐 중국 여행에 대해서 제가 가본 곳이나 뭐 느낀 거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